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현대상선의 아레시라스호입니다. 아레시라스호는 길이가 무려 400m로 63빌딩보다 긴 길이를 자랑하고 있죠. 긴 길이만큼이나 수송 능력도 24,000 TEU로 우수해서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144km에 달해 서울에서 대전까지 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눈에 담기도 힘든 거대한 크기로 바다에서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배도 무서워하는 해양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해조류, 따개비와 같은 작은 생물들인데요. 그러면 작은 해양 생물들이 거대 선박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알아보고 전 세계의 골칫거리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듯이 바닷속에서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자리 다툼을 하며 생존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바다에 선박이 들어오면 선박의 밑부분은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빈집이어서 해양 생물들에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해조류와 따개비 등 배의 빈자리를 노리고 달려드는 해양 생물 수만 해도 무려 3만여 종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해양 생물들이 배 바닥에 들러붙게 되면 배가 무거워지고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배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료 사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배의 표면이 0.01mm 거칠어질 때마다 연료 소모량이 최대 1%까지 늘어나고 심할 경우 연료 소비가 최대 4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해운 산업의 매년 손해규모는 자그마치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죠. 연료 손실 문제 외에도 배 밑에 달라붙은 해양 생물들로 인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거대한 선박들은 전 세계 곳곳을 항해하는데 이때 선박에 붙은 해양 생물들이 기존의 서식지를 떠나 다른 바다로 옮겨가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유해 생물이 옮겨가 기존 생태계가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에서 유입되어 우리 양식장을 위협하고 있는 유령멍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서양에서 유입된 유령멍게는 현재 동해, 서해, 남해 등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수온에서 서식하는 유령멍게는 지구온난화로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해안에서 서식지와 개체수를 빠른 속도로 확대시키고 있죠. 유령멍게의 무서운 점은 강한 생존력과 1개월 만에 500개씩 알을 낳는 왕성한 번식력을 바탕으로 작은 해양 생물들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워 다른 생물들을 자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양식장 그물에도 침투해 어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유령멍게를 해양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박 아래에 붙은 해양 생물은 인간과 생태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장 먼저 채택한 방법은 방호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호 페인트의 작동 원리는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달라붙은 해양 생물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화학물질을 내뿜어 해양 생물의 번식을 막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사용한 방호 페인트인 유기주석 페인트는 방호 성능이 뛰어나 해양 생물들이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유기주석 페인트의 성분은 생물의 성을 강제로 전환시켜 동일한 성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생물이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하고 멸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특히 조개류 등 해양 생물들이 번식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었죠. 이에 세계에서는 국제협약으로 유기주석 페인트 사용을 전면 중단했고 아산화동의 성분을 가진 방호 페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리가 산화할 때 생기는 화합물인 아산화동은 어두운 붉은색을 띠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선박들의 아랫부분이 빨간색인 이유가 바로 붉은색을 띠는 아산화동 방호 페인트를 칠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방호 페인트의 원리가 페인트 성분을 바다로 계속 뿜어내는 것이어서 아산화동 성분의 방호 페인트 역시 유기주석 페인트만큼은 아니더라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산화동과 아연 등은 중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로 되어 있어 연안 생태계에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양 생물들이 선박에 붙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가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선체 부착 해양 생물을 떼어내는 작업은 전문 잠수부 2명과 수면 위에서 작업을 봐주는 감독관 1명 등 3명이 한 줄을 이뤄 작업해야 하지만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인명사고의 우려가 크고 제거 작업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해양 생물이 다시 부착되어 많은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해양 생물이 선박에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나라 역시도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스타트 기업에서는 세계 최초로 미세 전류를 이용해 미생물막을 떨어뜨리는 원천 기술 트로마츠를 개발해내는데 성공해 화제가 됐습니다. 트로마츠는 사람이나 생물에 무해하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미세 전류를 흘러보내 미생물막을 밀어내고 흔들어주면서 해양 생물들이 선박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선박 표면을 전도성 잉크 등으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놓으면 배가 운항 중일 때나 정박했을 때나 관계없이 미세 전류를 정기적으로 흘려보내 환경오염 없이 안전하게 해양 생물들이 배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에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고 초박형으로 선박의 운행에도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기술들은 범용성의 부족으로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쳤지만 트로마츠 기술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활용될 수 있어 현재 세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선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의 선체 부착생물 처리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골칫거리인 선박 해양생물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전한 기술을 개발해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